요즘 들어붙죠. 밤잠 설친다는 분들 많습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낮에도 자꾸 깜빡깜빡.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어디 뒀더라? 무슨 말을 하려 했지? 말끝 흐리고 생각이 안 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잠이 안 오는 밤,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 우리 나이쯤 되면 하나 둘씩 생깁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면 조금씩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숙입니다. 66살이고요. 요양병원 간호사로 3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수면 문제나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불면증만 따로 다루면 아깝습니다. 기억력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뇌가 쉬고 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 못 자는 건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그럴수록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내가 왜 이러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겪었습니다. 퇴근 후 TV 보다가 깜빡 잠들고 한밤중에 깨서 뒤척이다 보면 다음 날엔 말도 자꾸 꼬이고 병원 업무도 실수 연속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화도 났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울적하고 몸이 고된 것도 있지만 머리가 맑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힘들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뇌는 잠든 사이에 정리되고 기억도 다시 저장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씩 바꿨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부터 하루 리듬까지요. 처음엔 귀찮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말도 또박또박 나오고 하루가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하루하루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오시죠. 생각보다 쉽고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면과 뇌 건강 사이에 깊은 관계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나면 다음날 하루가 무겁죠. 그냥 피곤한 걸로 넘기기엔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때 단순히 불면증이야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건 우리 뇌가 쉬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하긴 부족해요. 실제로 60대 이후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뇌가 쉬는 질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뇌는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합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수면 중에는 해마가 하루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흐트러지고 결국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죠.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시간이 하루 1시간 이하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뇌 청소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력까지 모두 수면과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치매인 줄 알고 검사받으러 왔다가 알고 보니 수면 부족 때문이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지만 3일,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주무시면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사소한 이름이 안 떠오르고 친숙한 장소에서도 헷갈리고 중요한 약속도 깜빡 잊게 됩니다. 자꾸 깜빡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뇌의 자극은 줄고 기억력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뇌 회복의 핵심입니다. 좋은 수면은 곧 좋은 기억력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잠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잠들기 전 뇌가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뿐 아니라 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스스로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나이 들며 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세포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전두엽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이죠. 60대 이후에는 이 두 부위의 활동이 점차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면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수면 부족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 잠들기 어려운 증상, 모두 뇌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억력의 향방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 불리는 글림프 시스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만 작동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이 글림프 시스템의 활동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수면이 중요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60세 이후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뇌세포 감소, 해마 위축, 깊은 수면 감소, 글림프 시스템 기능 저하. 이 네 가지가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고 대처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 하나씩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가 가장 활발히 정리되는 시간, 바로 잠들기 전 1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중 뇌가 가장 정리되는 시간,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직전 1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이 잠들기 전 1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할 때 우리 뇌는 이미 밤의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긴장됐던 신경이 풀리고 하루 동안의 정보가 정리정돈되기 시작하죠. 특히 뇌파가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조금 지나면 세타파로. 이건 마치 두꺼운 파일을 폴더에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때 방해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뇌는 본격적인 청소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청소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흥분되는 뉴스를 보면 이 모든 준비 과정이 깨집니다. 자극적인 영상, 밝은 조명,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는 알파파를 깨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피로를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서서히 느긋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기억력은 물론이고 감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그 1시간만 조용히 정리하고 자니 다음날 머리가 맑고 기분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과학자들은 이 1시간이 뇌 건강의 황금 시간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시간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뇌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볍게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동작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뇌를 깨우는 5분 루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루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으로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수입니다. 64살이고요. 요가 강사로 2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눈 뇌를 깨우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뇌가 안정되고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가볍게 펴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걸 3회 반복하고 다 했으면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은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을 자극해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는 짧은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이제 뇌도 푹 쉴 시간이야. 마음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이 짧은 명상은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면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제가 함께했던 70대 수강생들 한 달간 이 루틴을 실천하신 후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잠이 빨리 들었어요. 새벽에 덜 깨요. 아침에 개운해요. 그리고 요즘 깜빡하는 게 줄었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수면과 기억력은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이 루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선 왜 이 루틴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알려드린 5분 루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을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과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땐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자려고 해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뇌가 동시에 이완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스트레칭.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손끝은 뇌와 연결된 신경 말단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건 뇌를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해마와 전두엽이 깨어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손을 움직이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됩니다. 세 번째 짧은 명상. 이건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명상을 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또한 전전두엽이 강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작용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억력 회복을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 림프계가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뇌 림프계는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인데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우리가 실천한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은 바로 이 림프계를 도와주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뇌 건강이 점점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릴게요. 이 루틴은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딱 자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뇌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한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변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74세 이순자 어르신.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들고 조금 자다가도 금세 깨셨죠. 약도 드셔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낮에 더 멍하고 힘드셨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5분 루틴을 실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게 되겠어? 처음엔 의심도 많으셨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조금씩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 한 달 뒤엔 약 없이도 푹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기억력이었답니다. 요즘은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약속도 안 까먹고요. 이 말씀 들을 때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70세 김영배 어르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매우 낙심해 계셨습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셨죠. 그런데 딸이 함께 루틴을 실천해보자며 격려해 주셨고 함께 시작하셨어요. 하루 5분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면서 딸과 대화도 늘어나고 자신감도 회복되셨죠. 3개월 후 검사에선 인지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분, 68세 정미라 어르신. 밤마다 불안감 때문에 잠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명상 루틴을 집중해서 실천하셨어요.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위안이 되던지 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하루도 잘했어. 이제 뇌도 푹 쉬자. 이 말이 뇌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틴 하나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꾸준히 내 몸과 뇌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이 루틴 외에도 함께하면 좋은 뇌에 이로운 취침 전 습관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뇌를 맑게 하고 잠도 잘 자게 해주는 방법. 5분 루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보세요. 취침 전에 하면 좋은 작지만 효과적인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격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격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발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돼 있어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이완되죠.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서도 취침 30분 전 조격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7분 이상 빨리 잠들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0도 전후 따뜻한 물에 발목 위까지 담그고 10분 정도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심호흡을 함께 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우유 한 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음료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죠. 단 속이 약하신 분은 유당 분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조명 관리.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다가 그대로 잠들곤 하시는데요. 이건 뇌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밝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은은한 노란빛으로 낮추고 전자기기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거나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편이 뇌에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침실 자체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면 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은은한 조명, 라벤더 향, 깨끗하고 포근한 침구. 이런 작은 것들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일정한 취침 시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건 뇌의 생체 리듬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기억하고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수면은 뇌에 혼란을 주고 결국 깊은 수면에도 방해가 되죠. 매일 밤 10시쯤엔 조용히 잠들 준비를 시작하고 아침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잘한 선택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수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서 안정, 뇌 건강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루틴과 함께 시너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절대로 피해야 할 취침 전 습관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에 도움되는 습관을 배웠다면 이번엔 꼭 피해야 할 습관들을 알아봐야겠죠. 좋은 습관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도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본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드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흥분시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죠. 특히 뉴스를 오래 보거나 댓글을 읽다 보면 감정이 요동치면서 잠들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야식. 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몸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에도 부담이 되고 수면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뇌가 각성 상태에 가까워져 숙면이 방해됩니다. 어쩔 수 없이 출출할 땐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카페인 섭취. 많은 분들이 오후에도 커피를 즐기시는데요. 문제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최대 8시간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대신 보리차, 둥글레차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음주. 간혹 술 마시면 잠 잘 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술은 처음에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며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수면 무호흡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고민을 침대로 가져오기. 누워서도 계속 걱정하고 내일 일 생각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뇌는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이럴 땐 걱정 일기를 써보세요. 노트에 걱정을 적어두고 이건 내일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잠 안 온다고 억지로 눕기. 많은 분들이 잠 안 와도 누워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오히려 침대잠이 안 오는 곳으로 뇌가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분 넘게 잠이 안 올 땐 가볍게 일어나 다른 방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졸릴 때 다시 누우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야 할 습관을 하나씩 줄여나가면 수면의 질은 분명 달라집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기억력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선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한 수면 루틴과 생활 습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뇌가 잘 쉬어야 기억도 감정도 건강도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 60세 이후 뇌는 뇌세포가 줄고 해마가 위축되며 수면의 질도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뇌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루틴, 심호흡, 손가락 스트레칭, 짧은 명상,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좋은 것들, 족욕, 따뜻한 우유, 조명 줄이기,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시간까지.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스마트폰, 야식, 카페인, 과음, 억지로 눕기. 이런 습관은 뇌 건강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그 5분 루틴부터 따라해 보세요. 그냥 눈 감기 전에 천천히 숨 쉬고 손가락 펴고 접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지만 따뜻한 습관이 내일 아침 조금 더 맑은 기억,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지혜 한 끼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를 위한 5분 투자 시작해 보시겠어요?